학우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이미 예전 얘기한 대로 초기 상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담자로부터 상담을 하고 싶어요. 연락이 왔고 이제 처음 이제 내담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 실제 상담실에서, 상담 장면에서 첫 멘트를 뭘로 꺼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후반부에는 지난 시간에 그 연습했던 기분 찾기, 감정에 대한 그 연습을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상담의 대화 기법에 대한 실습이 있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고도 막상 이제 이 그 내담자하고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진땀을 막 이제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팁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진행의 과정을 볼까요? 자, 이제 처음 오면 이 내담자에게 접수 면접을 합니다. 접수 면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테이크 상담이라고 하죠. 접수 면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요서 문제를 듣고 심리검사 실지나 또는 문제 진단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되면 종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상담의 진행이 이렇게 간단한가 싶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환에도 그 개인 상담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우리 학우님들이 상담 장면에서 활용을 하실 때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해갖고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당연히 신청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기관 같은 데서는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일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보통 대기 기간을 2주를 넘지 않게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상담 사례가 이제 갑자기 확 폭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화로 그 상담 신청을 받을 때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또는 이제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이제 간단하게 이 메모를 하죠. 내담자 연락처나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와서 이제 개인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성명이나 생년월일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소속, 이거는 직장인이 성인일 경우랑 이 접수 면접지는 성인일 때일 경우랑 청소년 또는 아동일 경우로 좀 나눠서 할 필요도 있죠. 지금 근데 저는 이걸 그냥 한꺼번에 갖고 왔는데 이 소속이라는 것은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 정도, 몇 학년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게 좋고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직장인인지 아니면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직업 유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개인 상담 신청서에서 여기서 성인용, 청소년용 따로 구별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통으로 써서 구분을 해도 상관이 없죠. 주소도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때문에 주소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비자발적으로 오는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서 자기는 안 가르쳐 준다고 이제 동의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든 카드를 내밀어야죠. 그러면 상담 못 한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달래면 됩니다. 거주사항이 자기 집인지 아니면 친척 집인지 또는 뭐 기숙사인지 이런 이제 거주사항이나 또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부모 상황도 간단하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 개인 상담서를 상담자가 놓고서 이걸 물어보면서 이렇게 쭉 그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내담자에게 이거 기록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이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온 내담자의 경우에 이거 좀 써주세요 하면 뭐 이제 좀 형식적으로 쓰고 이런 거 다 공란으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란으로 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벌써 거기에서 알 수가 있죠. 이 친구는 적극적이지 않구나, 적극성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벌써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비언어적인 그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감지하고 들어가는 그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거를 쓰라고 줄 것인지 내가 보면서 이렇게 적으면서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의 경우에 또는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도 간단한 가족 관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계나 연령이나 직업, 학력, 뭐 동거 여부, 친한 정도, 매우 친밀함, 뭐 중간. 이거를 이제 어떤 이 개인 상담 신청서를 보면은 친한 정도에서 매우 친함, 보통, 뭐 매우 안 친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죠. 이제 쓰면서 이 친한 정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정보를 이끌어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주어서 문제, 상담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주어서 문제. 이거를 그냥 이제 딱 앉아서 어떤 내용에 왜 오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받길 원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개인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스크리닝. 한번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 같은 내용 중에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다. 가정 문제. 그래서 이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또 난 지금 우울하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이 자살 문제 같은 것도 처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첫 회기에서 자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초호서 문제가 진로 문제였다. 그랬을 때 진로에다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진로 문제 체크해놓고 자살에도 체크를 해놨다. 만약에 이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살할 사람이 무슨 진로 문제를 자살의 진로를 상담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장난치는 건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내가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이제부터 또는 이제 우리 친구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친구 편이니까 선생님한테 부담 없이 다 얘기를 해도 선생님은 비밀을 보장할 거예요. 이 안내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전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의 윤리 문제에서 다뤘죠? 이중관계가 관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중 상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면접 때 이걸 꼭 이제 스크리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학교의 위클래스 또는 교육청의 위센터에서 이미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받고 있는데 이 엄마는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또 데려온 거죠. 그랬을 때 이 친구를 계속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안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상담의 윤리 문제인데, 이중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친구가 진로 문제를 놓고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니까 엄마가 보다 못해서 이제 거기도 데려다주고 여기도 왜냐하면 이제 약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여기도 신청해놓고 저기도 신청해놓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랬을 때 B클래스 상담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체크를 하면 내담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A 상담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를 했더니 이 친구가 중3인데 이과 영역이 맞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와서는 쭉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의 어떤 이제 내면적인 심리적인 에너지를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진로보다는 조금 심리적인 이런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요 접수 면접지 외에 구두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또는 어머님, 우리 친구 지금 상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만 힘들게 됩니다. 만약에 A 상담자가 얘라고 하고 B 상담자가 아니라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담에서 금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을 하려면 이전에 하던 상담을 마치고 끝내고 그리고 와도 늦지 않고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이 지원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리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세요. 또 실제로는 저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딱 보니까 이제 이 포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당장에 여기 끝내고 오겠다고 그러셔도 괜찮다고 제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거기 상담사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줘야 되는 게 상담사는 점쟁이가 아니라고. 지금 상담하는 상담자를 믿고 신뢰하고 이 상담자하고 잘 이렇게 래퍼 형성이 되고 지지를 받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지지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담훈련을 받으면서 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지도와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는 첨부는 안 했지만 상담 기록 동의서, 그러니까 비밀 보장에 관련된 부분, 이런 이 비밀 보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기록, 촬영이나 녹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린 이런 추가록을 위한 우리 상담 사례 분석을 위한 재료들, 상담 사례를 위한 그 재료들에 대해서 충분히 첫 시간에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려야 돼요. 기록이 아니라 거록이 됐네요. 안 지워진다. 예. 기록.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체계 과정을 우리가, 주로 이제 초기, 중기, 종결로 나누죠. 근데 초기는 이제 접수 면접부터 해갖고 주로 이제 1부터 3회기 정도로 보죠. 10회기로 봤을 때는 3회기에서 이제 한 8, 9회기,
뭐 90회기. 이게 이제 10회기. 예, 10회기는 제가 이제 그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10회기를 한 세트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상담 전체로 봤을 때는 20회기까지, 25회기까지를 단기 상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만난다라고 하면 20회기, 10회기라는 것은 보통 3, 4개월. 그렇죠? 예. 그리고 20회기라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상담을 우리는 단기 상담으로 한다. 일주일에 한 번 50분에서 1시간을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6개월 미만은 단기 상담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상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그 심리, 복잡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문제들, 복잡한 그 심리들이 어떻게 이 상담자의 뭐 10번, 20번 만난 거, 자, 20회라 그래봤자 20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인데, 하루 20시간도 안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도움을 준다, 어떻게 그들을 지지해준다, 감정을 읽는다, 얼마나 언감생심, 너무 그 상담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그 많은 상담자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만났을까, 굉장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여러분들과 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사이버대도 많고 얼마나 상담과 관련된 그런 장면도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까요? 굉장한 인연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잘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20회기에서 25회기까지를 우리는 단기 상담이라고 한다. 즉 6개월 이전은 6개월까지는 아직 상담이 아주 짧은 진행 정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상담에서 질질질 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그 몇 회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숙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정말 인간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이해, 존중감, 경외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상담자의 자세와 태도, 좋은 상담자에 대한 얘기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담자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을, 저는 이제 조금 더 제가 건방졌을 때는 초기 아주 상담이 재밌고 지금도 물론 재밌지만 아주 막 열정적일 때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연사 강력하게 열변을 토하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 살리는 일이 한두 번 갖고 되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 갖고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상담은 마라톤과 같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아주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그 경험, 사례가 필요한 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뭐 20회기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이제 초기는 1에서 3회기 또는 뭐 20회기로 할 때는 5회기까지도 되겠죠. 저는 모래놀이 상담을 했는데 모래놀이 상담은 10회기까지를 초기로 봐요. 무의식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의 이론이나 기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